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시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순시기를 뜻깊게 보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교육을 후원해온 공로로 올해 가톨릭 대상을 받은 사단법인 올마이키즈를 주재했습니다. 기부와 봉사, 헌혈과 장기기증을 망라한 한국형 나눔지수가 개발됐습니다. 나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시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단식과 금육, 자선을 실천하는 시기죠. 사순시기를 뜻깊게 보내는 방법,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순시기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는 22일 제2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시기는 가톨릭 신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워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목자와 교회 관계자들은 공동체나 신자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게나마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사순시기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포털을 검색창에다가 생태 10계명 이렇게 치시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꼭 실천해야 할 10계명들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각 가정이나 또 개인을 위한 생태 10계명을 만들어 보시라고 또 그것을 실천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채식을 실천하는 것들을 해본다면 기후위기도 막고 먹거리 위기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의 해를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향을 두고 기도하며 사순시기를 보내는 것도 권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갈등, 또 한반도의 갈등 안에서 주님 저의 시선이 당신을 닮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보는 그런 사순절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오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여 묵상이나 기도를 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4라는 숫자의 의미를 새기면서 영적인 단식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40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길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4시간 정도, 이것도 어렵다면 40분씩 4번, 혹은 하루에 40분이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순시기에 우리 신자분들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만나시면 외면해도 되는 이유보다는 손을 잡아드리고 도움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한 기도와 도움의 실천으로 사순시기를 보내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청국장을 만들어 파는 사제로 유명하죠. 성 필립보 생태마을 원장 황창현 신부가 코로나19 시기 생태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성 필립보 생태마을. 이곳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청국장 가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청국장의 지난해 매출액만 약 170억 원. 농촌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청국장 제조 중심에는 황창현 신부가 있었습니다. 콩 7,700가마를 수매해 청국장을 만들면서 국내 식용콩 자급률은 시작 당시 7%대에서 20%대로 뛰었습니다. 위가 안 좋아갖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암도 걸리고, 그런데 청국장 가루를 먹고부터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소화도
편안하고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고생한 분들이 효과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황 신부는 최근 청국장 신부의 코로나 일기라는 책까지 펴냈습니다.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위축됐던 시절 생태마을의 이야기를 생생히 엮어냈습니다. 사제이자 60여 명의 생태마을 직원들을 책임지는 경영인이기도 한 황 신부.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31살, 초봉은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경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고 있는 겁니다. 황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자신의 경영 노하우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세운 회사가 2000년간 회사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한테 어떤 그런 경영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신 노하우는 서비스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인재 양성. 황 신부는 스타 강연자와 경영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다볼 사이버 성당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30만에 달하는 인플루언서이자 온라인을 통해 신자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한 겁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황 신부를 만나는 이들은 미사와 말씀으로 소통하는가 하면 기부와 선행도 나눕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 또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투명성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 신부의 올해 목표는 친환경 김치 매출액 100억 원 달성. 금액보다도 이를 통해 또 다른 환경운동을 해나가려 한다는 황 신부의 개인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이제 11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걸 지속성을 지니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일을 벌려놓고 매듭을 못 짓는 거는 아름답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CPBC 김형준입니다. 10년 넘게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가톨릭 대상 사랑생명 부문 대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올마이키즈를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사무국엔 활짝 웃는 어린이들의 사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올마이키즈 회원들의 후원으로 학교 공부를 하며 미래를 꿈꾸는 저개발국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사진엔 결연 회원의 이름과 함께 어느 나라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이 후원하는 어린이의 얼굴을 보며 기도와 나눔을 이어가는 겁니다. 올마이키즈의 비전인 모든 아이가 웃는 세상을 희망하는 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나의 아이들이라는 뜻의 올마이키즈는 2012년 8월 인천교구 소사 본삼동 본당 신자들이 당시 주임이던 김영욱 신부와 함께 설립했습니다. 김 신부는 그동안 받은 넘치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올마이키즈를 설립하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강하게 들었던 느낌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는 사랑의 빚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소신학교 들어가서 대신학교까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제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엄청난 사랑이 나를 있게 했고. 올마이키즈는 지난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엔 제39회 가톨릭 대상 사랑생명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마이키즈의 운영 방식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현지 NGO를 비롯해 해외에 파견된 한국 가톨릭 수도회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덕분에 해외 지부 없이도 10년 넘게 가난한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설립 10년 만에 한국평단협이 그 공로를 인정한 겁니다. 함께했던 소사 함동 신자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 그리고 그 현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런 기쁨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올마이키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 22개국 46개 지역에서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자립과 행복을 위한 교육 후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11곳에 학교를 건립했고 8곳에선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곳에선 정수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대의 결연 후원 아동은 1,850명으로 누적 인원은 3,500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지원이라든가 면생리대 캠페인,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 긴급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우리 국민의 나눔 현황을 보여주는 나눔 지수가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기부와 봉사, 헌혈과 장기 기증을 망라했는데요. 4가지 지표를 망라해 나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연구소가 오늘 기존의 나눔지수 산출 방식을 대폭 간소화한 한국형 나눔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새 나눔지수엔 현금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 헌혈 건수와 장기 기증 희망자 수 등 4개 지표가 사용됐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나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전북, 대전, 광주, 서울과 강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대구와 경북, 경남의 나눔 지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행위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적인 자본이자 사회적 자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눔문화연구소는 지역별 나눔 현황을 분석한 리포트도 펴냈습니다. 서울의 경우 헌혈과 장기 기증 희망 참여가 두드러졌고 개인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20대와 30대 그리고 남성의 기부를 독려해야 하며 10대와 40대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인식도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확대를 꼽은 국민이 39.8%로 가장 많았고 기부단체의 자금 운영 투명성 강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나눔 인식 개선,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은 기부와 나눔 트렌드, 나눔지수 연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막 왔습니다만 사랑의 열매가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더 좋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 지역 선교를 위해 설립된 옹기장학회, 올해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옹기장학회는 오늘 서울대교구 1명, 평양교구 9명 등 신학생 10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상호 신부, 평양교구 사무국장 장긍선 신부가 신학생들을 대신해 수령했습니다. 옹기장학회 운영위원장 박신원 몬시뇰은 장학금을 받는 신학생들이 장학회 설립 취지를 새기며 열심히 공부하길 희망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통일이 되면은 그게 선교할 그런 사제를 양성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본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옹기장학회는 박신원 몬시뇰이 김수환 추기경에게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건의해 2002년 설립됐습니다. 2010년 2월 김 추기경 선종 1주기를 맞아 교구의 공식 사업으로 지정됐고 이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옹기장학회는 2003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신학생 48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은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